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기 배터리라는 글씨도 보이고 일단 ESS라는 글씨도 보이죠? 네, 자, 다음. 네, 오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ESS로 반등하는 배터리 업계. 이제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하죠.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업계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올 1분기 삼성 SDI가 1,55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을 64% 줄였다고 합니다. 매출은 12.6% 증가한 3조 5,764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전력용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 공급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사인 에코프로도 이제 급반등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14억 원에서 올해 602억 원으로 42배 증가했다고 하네요.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와 ESS용 양극재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2차전지 소재 부문 손실을 90% 이상 줄였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달 중 포항 영일 만에 ESS 전용 LFP 양극재 공장을 착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공장이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앞에서 이제 전력용 ESS가 언급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방전을 해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 효율성, 유연성을 높이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하고요. 뒤에 이제 관련된 이미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무정전 전원 장치 아까 언급이 됐었죠. 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정전이나 전압 변동 발생 시 배터리를 통해서 즉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여 컴퓨터 데이터 센터, 의료기기 등 중요 장비가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하며 안전하게 종료되도록 돕는 장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뒤에 관련된 이미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LG엔솔이 1분기 ESS 매출 비중을 20% 중반까지 끌어올리면서 6조 5,5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2,078억 원의 영업 손실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가 저항 비용 때문이라고 하고요. 북미 등 기존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공정 중단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치르는 비용이 이제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수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SK온은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포드와의 합작 리스크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ESS로의 전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반등의 기회를 잡지를 못했고 헝가리 공장 가동률을 이제 끌어올리게 되면 하반기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전제 조건은 ESS 수주 확대가 핵심이다 라고 하네요. 다음. ESS 수요 폭발의 진원지는 AI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이 될수록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는데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대용량 ESS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ESS는 소비자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 SDI가 올 초 미국의 에너지 전문 업체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1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7월 미국 테슬라에 7조 원대 규모 ESS 배터리를 3년간 납품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삼성 SDI 실적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난 1분기 매출 3조 5,764억 원, 영업손실 1,556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고 이제 이 내용을 전자공시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6% 증가했고요. 영업정자는 1,556억 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2,785억 감소했다고 하네요. 당기순이익은 56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사업은 매출 3조 3,544억 원, 영업손실 1,76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의 미국 현지 생산과 판매 확대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수혜금이 이제 증가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가용 원통형 배터리의 판매 호조 등도 이제
수익성이 또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전자재료 사업은 매출 2,220억 원, 영업이익 210억 원으로 각각 기록을 했고, 반도체 소재 판매가 견조한 흐름을 이제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요 모바일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디스플레이 소재 판매가 반등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삼성 SDI 전자 공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적자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이 관련해서 내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는 영업이익이 이제 14억 원에서 602억 원을 이제 기록하면서 42배가 증가했다. 관련해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에코프로가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6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42배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은 8,22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작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흑자로 들어섰다고 하네요. 현재 사업을 하는 주요 가족사의 이제 호실적과 인도네시아 그린에코디켈, 제론소의 연결 실적 편입, 메탈 시세 상승 등이 이런 실적 개선을 견인한 요인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평균 시세가 지난해 4분기 1kg당 10.3달러에서 올해 1분기 18.5달러로 약 80%또 오르면서 제품 판가 개선에 기여를 했다고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에코프로 전자공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아까 기사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제 약 42배 뛴 거죠. 4,280%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 사진은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인도네시아 제련소 관련해서 참고로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에코프로의 에코프로가 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가 그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증가를 한 202만 2,173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개월 만에 200만 대를 돌파를 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하고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023년 201만 8,885대로 이제 200만 대를 넘어섰는데 2024년 캐즘 때문에 199만 3,102대로 감소를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2035년 이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을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이제 금지하기로 했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출시를 꾸준히 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또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자, 이제 에코프로의 또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인 ESS용 양극재 판매가 판매 관련해서 또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에코프로 BM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054억 원, 영업이익 209억 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 1분기 23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209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이끈 주역은 이제 ESS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설립 열풍이 불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ESS용 양극재를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작년 1분기 14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생산시설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이 증가를 했고, 파워 애플리케이션 이제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에코프로 BM이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건데, 에코프로 사업보고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 중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매출액의 비중이 74%, 전체 100% 중에 74%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에코프로 BM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양극재를 판매하는데 이제 매출의 비중이 96%, 거의 97% 가까운 거죠. 97% 차지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 영일만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한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 영일만 4일반 사업단지 LFP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안건을 승인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 착공을 해서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 생산 물량은 전량 ESS용으로 공급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투자가 중국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와 합작 설립한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를 통해 추진이 된다고 하고, 이제 지난 8월 CNGR 피노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 내 3원계 NCM 생산 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2026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시설은 이제 포항 영일만에 있는 공장입니다. 자, 다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CNGR과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기사는 앞에서 이제 언급된 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이 8월에 있었던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도 참여를 했고, 새 회사는 ESS용 LFP 양극재 생산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3년 CNGR과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었다고 하네요. 이번 MOU는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에서 전구체 생산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또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2023년에 CNGR과 포스코 퓨처엠이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글로벌 1위 전구체 전문 기업인 중국의 CNGR과 2차 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CNGR이 각각 6대4 지분으로 설립하는 니켈 정제법인에서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포스코 퓨처엠과 CNGR이 각각 2대8 지분으로 설립하는 전구체 생산 법인이 이 황산 니켈을 활용을 해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니켈 정제법인과 전구체 생산 법인의 생산 능력이 각각 순니켈 기준 연산 5만 톤 규모의 황산 니켈 전구체 연산 11만 톤이라고 하고요.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두 공장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포항시 영이만 4산단에 올해 4분기 착공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13%에 불과해서 전구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조달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포스코 퓨처엠의 사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LG엔솔 실적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이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078억 원을 기록을 했고,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규모와 견주했을 때 적자 폭이 858억 원 가량 이제 커졌다고 하고요. 매출은 6조 5,5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낸 요인이 북미 생산 보조금 감소가 꼽히고, 북미 생산 보조금 규모가 1,89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8%가량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북미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거점을 5곳 확보한 데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 부담과 전략 고객의 전기차 파우치 제품 물량 감소도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다음 이 자료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전자공시
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제 적자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2.5% 이제 빠진 것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을 하게 됐네요. 자, 다음 전기차 산업에서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에서 전년 말 대비 100GWh 이상의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는 지난 2월 하나큐셀 미국 법인과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제품보다 총 비용을 15% 낮춘 차세대 제품이 적용이 되고 이제 공급은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지난 2월 이제 하나큐셀 미국 법인과 LG 엔솔이 이제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하나큐셀과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큐셀은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받아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미국 전역 ESS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5GWh 수준으로 전기차 약 8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규모라고 하고요. 하나큐셀이 EPC 설계 조달 건설을 맡는 사업에 이 배터리가 설치가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주기 서비스에도 함께 제공이 된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LG 엔솔이 북미 등 기존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개조한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난징과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환을 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와 ESS는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다르고 적용되는 소재 역시 달라서 생산 라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난징 공장은 생산 능력 기준 7에서 8GWh를 브로츠와프 공장은 3에서 4GWh 규모를 ESS용으로 개조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현재 난징에서 전기차와 ESS용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로츠와프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만 만들고 있고, 난징은 라인 전환을 통해서 ESS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브로츠와프는 ESS 배터리를 제조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북미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올해 말 17GWh에서 내년 30GWh 이상으로 이제 또 늘릴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ESS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 400억 달러에서 2035년 800억 달러로 2배 또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블랙스톤과 구글은 각각 100억 파운드와 1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영국과 인도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 ESS용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라인을 LFP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SK온이 포드와의 합작 리스크에 대응을 했다. 이 포드와의 합작 리스크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포드 자동차가 한국 SK온과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공식 해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포드는 합작법인 청산과 자산 인수를 위해서 총 60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켄터키주 공장을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기지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SK온은 이제 대규모 자산 손실을 이제 반영하게 되었는데, 포드가 합작법인의 부채를 이제 모두 떠안기로 해서 5조 원이 넘는 채무를 이제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합작법인 종료로 26억 달러 규모의 자산 손실을 확정했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합작법인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와 자산이 이제 포드로 넘어가서 회계상 이제 발생한 회계상 손실이라고 합니다. 포드가 합작법인의 부채를 모두 인수를 해서 SK온은 38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5,100억 원에 이르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SK온은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 거점을 독자 운영하며 이제 2028년부터 포드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용 배터리와 저장장치 셀을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SK온의 헝가리 공장 가동률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헝가리 코마룸에 위치한 SK온 이 공장은 셀과 모듈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 중이라고 하고 가동률은 80%의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SK온 국내외 공장 평균 가동률을 이제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하네요. 헝가리 공장은 폭스바겐 그룹과 포드 등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는 생산 기지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반경 500km 내에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공급망 효율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 SDI가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전문 업체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이제 1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삼성 SDI 아메리카가 미국 메이저 에너지 전문 업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삼성 SDI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과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7월 미국 테슬라에 7조 원대 규모 ESS 배터리를 3년간 납품한다 관련해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이 5조 9,440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간이라고 하고요. 계약 규모는 5조 9,44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 25조 6천억 원 대비 23.2%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로이터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내 가장 많은 생산 기지를 또 갖추고 있다는 언급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ESS로 반등하고 있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 관련해서 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